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상준 기자입니다. 오늘 함께 만나보실 차량은 지프 그랜드 체로키입니다. 제가 제일 사고 싶어 하는 차량 중에 한 대여서 관심이 많은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타고 있는 차량은 3.0 디젤 엔진을 적용한 그랜드 체로키 서밋 등급이고요. 서밋 등급은 그랜드 체로키 중에 가장 상위에 있는 모델입니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기능이 탑재가 됐고요. 그리고 차선 유지 기능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좀 자세히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우선 디젤 엔진 먼저 설명을 드리면 3.0L 6기통 디젤 엔진이 탑재가 됐는데 최고 출력 250마력, 최대 토크는 58.2kgm를 발휘하는 강력한 디젤 엔진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우선은 토크랑 마력 수치에서 보다시피 출력은 조금 높지는 않지만 토크가 상당히 높은 엔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길에서 가속 페달을 이렇게 꾹 밟으면 토크의 힘, 두터운 그 디젤 특유의 토크의 힘이 확실히 느껴지고요. 험준한 산악 지형이라든지 아니면 경사가 높은 지형도 토크의 힘으로 충분히 잘 치고 나가는 그런 능력을 가진 엔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행 그랜드 체로키는 2010년에 출시가 된 이후에 지금 벌써 10년째 팔리고 있죠. 그리고 아마도 올해 후반기에 그랜드 체로키 후속 모델이 아마 공개될 것 같아요. 예상하건대 지금 이제 테스트카가 막 돌아다니고 있는 상황인데 올해 말 혹은 내년 초에 후속 그랜드 체로키 모델이 공개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도 내년 초에 공개가 된다고 하면 국내에서 판매를 시작하는 거는 일러도 내년 후반기 그쯤은 돼야지 이제 국내에서 차량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랜드 체로키 후속 모델을 벌써부터 기다리는 건 조금 먼 얘기인 것 같고요. 제가 이 그랜드 체로키를 가장 사고 싶어 하는 차량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SUV 중에 제일 좋은 SUV는 뭘까요? 많은 분들이 레인지로버라고, 랜드로버, 레인지로버라고 대답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제가 이제 자동차 기자를 하면서 수많은 차를 타면서 느낀 결론은 SUV 중에 가장 좋은 승차감을 주는 차량은 레인지로버가 맞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분들이 벤츠 S클래스를 구매를 하기도 하고, 또 SUV가 필요하면 레인지로버를 구매를 하시겠죠. 레인지로버 같은 경우에는 벤츠 S클래스 뒷좌석 승차감에 비견될 만큼 2열 승차감이 상당히 좋은 차종인데요. 우선 제가 수많은 SUV를 타봤을 때 레인지로버랑 가장 비슷한 승차감을 주는 차량이 지프 그랜드 체로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그랜드 체로키 역시도 지프에서 가장 상위 버전의 그 고급 차를 지향한 모델이기 때문에 승차감이라든지 여러 가지 고급스러운 부분들을 강조한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서밋 모델 같은 경우에는 에어 서스펜션이 레인지로버와 동일하게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세부 기술력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르겠지만 승차감 자체가 상당히 비슷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랜드 체로키 같은 경우에는 차체 크기가 거의 5m에 육박을 하는데 서밋 모델하고 리미티드 모델하고 조금 차이가 있긴 있는데 거의 비슷한 크기고요. 상당히 육중한 이런 차체 크기와 또 넓은 실내 공간, 그리고 승차감이 어우러지면서 고급 SUV다운 구성을 보여주고 있는 차량입니다. 지프 하면은 랭글러를 많이 떠올리시기 때문에 랭글러의 불편한 그런 승차감, 물론 신형 모델은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그런 걸 떠올리시고 이 그랜드 체로키 역시도 승차감이 좋지 않을 것이다 라고 편견을 가질 수가 있는데, 그랜드 체로키는 상당히 승차감이 좋은 차량이고요.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다임러하고 크라이슬러가 합병을 했을 때 지금 제가 타고 있는 그랜드 체로키와 바로 전세대 GLE 모델과 같은 플랫폼을 공유를 했었습니다. 벤츠 GLE 같은 경우에도 물론 지금 풀체인지가 되긴 했지만 상당히 좋은 승차감과 안락함으로 많이 팔린 모델인데요. 같은 플랫폼을 적용한 그랜드 체로키 역시도 승차감이 상당히 뛰어나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레인지로버 같은 경우에는 거의 2억에서 한 3억 정도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그 가격대, 상당한 고가의 차량인데 지금 그랜드 체로키 같은 경우에는 6천만 원에서 한 8천만 원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죠. 물론 이 그랜드 체로키도 저렴한 차량은 아니지만 그래도 레인지로버보다는 훨씬 저렴한 모델인데요. 레인지로버의 그런 좋은 SUV로서의 거의 최고의 승차감을
그랜드 체로키에서 느낄 수 있다는 거는 저는 이 나름대로 장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부 트림을 조금 비교를 해드리면 제가 타고 있는 서밋 모델과 바로 하위 트림인 오버랜드 같은 경우에는 차고 조절할 수 있는 서스펜션입니다. 그러니까 에어 서스펜션인데 말씀드렸던 대로 승차감도 상당히 좋게 만들어주고 오프로드를 주행할 때 차고를 올려서 좀 더 홈런을 주파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진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기능하고 또 차선 이탈 방지를 해주는데 그게 이제 리미티드 최하위 트림하고 가장 차이나는 옵션이고요. 리미티드 트림하고 리미티드 X 트림은 차고 조절하는 서스펜션 기능이 빠져 있고요. 반자율 주행 기능하고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기능이 빠져 있습니다. 대신 가격을 낮춰놨는데 사실 리미티드 트림도 상당히 훌륭한 완성도를 보여줍니다.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에어 서스펜션은 빠져 있지만 승차감은 충분히 훌륭하고요. 오히려 지금 서밋 모델 같은 경우에는 에어 서스펜션이 적용된 덕분에 승차감이 상당히 좀 안락한 상태를 항상 유지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스티어링 휠을 좌우로 돌리면서 차선을 움직이고 왔다 갔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움직여 볼까요? 한번? 차체의 높낮이 변화를, 하중 변화를 크게 느끼기가 어렵습니다. 왜냐면은 승차감을 계속 유지해주기 위해서 에어 서스펜션이 탄탄하게 잘 받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차체의 그 하중 이동을 사실 운전자가 잘 못 느껴요. 그런데 리미티드 트림 같은 경우에는 서스펜션이 에어 서스펜션이 아니다 보니까 스티어링 휠을 움직이고 내가 왔다 갔다 이렇게 좌우로 움직이면은 차체 하중 이동을 그대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에어 서스펜션이 적용되지 않은 리미티드 모델도 서스펜션 세팅의 완성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에어 서스펜션이 탑재되지 않아도 오히려 운전의 즐거움, 운전의 질감은 오히려 리미티드 모델이 더 좋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승차감은 물론 서밋 모델이 좀 더 좋겠지만 차량의 운동 성능이라든지 운전의 질감 부분은 리미티드 모델이 더 좋다는 점, 그 부분을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리미티드 모델이 이 스티어링 피드백도 더 좋아요. 좀 의외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텐데 에어 서스펜션이 워낙 편안한 승차감을 제공하다 보니까 스티어링 피드백이 오히려 서밋 모델이 좀 둔합니다. 그래서 리미티드 모델이 오히려 더 정교한 그런 느낌을 주고요. 그래서 이제 운전 재미가 리미티드가 더 있다고 하는데, 여기서 더 심화돼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타고 있는 지금 그랜드 체로키 같은 경우에는 대형 SUV 모델이지만 성향 자체가 포르쉐 카이엔이라든지 X5, BMW X5처럼 스포츠성을 강조한 이런 차량은 아닙니다. 그 해당 두 차종 같은 경우에는 거의 모양만 SUV지 스포츠카에 가까운 그런 몸놀림을 보여주는 차량인데요. 지금 제가 타고 있는 그랜드 체로키는 그런 성향이 아니라 차체 몸놀림이 날쌔서 이렇게 스포츠 성능을 강조하거나 운전에 재미가 있는 그런 차량은 아니고요. 부드러운 승차감, 편안한 승차감을 바탕으로 장거리 고속주행 위주의 편안한 승차감을 보여주는 차, 그리고 충분한 그 가속 성능과 엔진 성능을 바탕으로 고속 주행 시 만족감을 크게 높여주는 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레인지 로버라는 차량이 지금 방금 그랜드 체로키를 설명드렸던 거랑 비슷한 승차감과 비슷한 그런 유형의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고속 승차감이 상당히 좋고 충분한 힘을 바탕으로 고속 안정감도 좋고 그런 차량인데 레인지 로버랑 지향하는 바가 상당히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3.0 디젤 모델 같은 경우에는 토크가 상당히 강조되어 있는 엔진인데요. 가솔린 모델보다는 그 가속 페달을 밟았을 때 초기 반응은 조금 굼뜬 편입니다. 어느 정도 속도 영역에 올라가면은 두터운 토크를 바탕으로 충분한 가속력을 발휘를 하지만 초반에 출발할 때는 조금 최근 나오는 차량들처럼 엄청 빠른 그런 느낌은 아니고요. 좀 느긋하게 가속이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타고 있는 모델은 디젤 모델인데 가솔린 모델을 정말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리고 싶은 게, 가솔린 모델은 단점을 사실 찾기가 좀 힘듭니다. 연비가 조금 떨어진다는 단점 외에는 상당히 완성도가 높은데요. 3.6L 가솔린 V6 엔진이 탑재가 됐고요. 펜타스타 엔진이라고 이제 FCA 그룹에서
범용적으로 사용하는 내구성이 인정받은 엔진이고요. 최고 출력 286마력이고 최대 토크는 35.4kgm입니다. 가솔린 자연흡기 엔진이기 때문에 즉각적인 가속 페달을 밟았을 때 즉각적인 가속이 이루어지고요. 디젤 모델에 비해서 좀 더 정숙하고 진동 부분도 가솔린 모델이 디젤 모델보다 확실히 좀 적죠.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매력적인 차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뭐 고속도로와 뭐 일반 국도 그리고 뭐 막히는 도심길까지 여러 방향을 주행을 테스트를 해봤는데 우선은 승차감이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뭐 어떤 독자분께서 김상준 기자 당신은 왜 승차감을 이렇게 많이 중요하게 생각을 하냐 이렇게 말씀 댓글을 달아주신 분이 있는데 저도 그 빠른 차를 누구보다 좋아했던 사람입니다. 차량의 그런 운동 성능이나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도 생각했던 사람인데 점점 더 이제 나이도 먹고 가족이 생기다 보니까 승차감이 좋고 좀 더 안정적이고 또 넓은 공간 이런 차량들이 자꾸 눈에 띄죠. 그래서 그런 부분의 변화는 조금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도 제가 리뷰를 해드리면서 차체의 운동 성능이나 이런 부분들을 평가를 잘 하려고 노력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요즘 차량들이 운동 성능을 강조하고 뭐 차량의 가속 성능을 강조하고 이런 차량이 많이 출시되는 것보다는 SUV들이 대세 모델로 떠오르고 있잖아요. 요즘 자동차 업계가 그 SUV가 사실 판매 대세이기 때문에 SUV 모델도 제가 많이 이렇게 리뷰를 해드리고 있고요. 그런 맥락에서 그랜드 체로키 같은 경우에도 뭐 원래 완성도가 높은 모델이었지만 또 재평가를 받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프라는 브랜드가 사실 좀 특이하긴 합니다. 뭐 프리미엄 브랜드는 아니에요. 우선 벤츠라든지 BMW라든지 아우디라든지 이런 프리미엄 브랜드는 아닌데 또 일반적인 그냥 퍼블릭 브랜드라고 보기에도 어렵죠. 왜냐면은 뭐 현대 기아나 이런 브랜드나 아니면 폭스바겐 이런 브랜드랑은 또 성격이 다르죠. 아무래도 SUV만을 본격적으로 생산하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SUV는 사실 진짜 완성도가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레인지로버를 자꾸 이렇게 소환을 하는 이유도 랜드로버 같은 경우에도 SUV만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브랜드죠. 랜드로버의 역사를 또 거슬러 올라가면 또 지프랑 또 연관이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는데 그 부분은 너무 얘기가 길어지기 때문에 나중에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아무튼 뭐 랜드로버 같은 경우에는 프리미엄 브랜드로서 고급감을 강조한 모델이 됐지만 현재 지프 같은 경우에는 랜드로버랑 어떻게 보면 시작이 비슷하죠. 지프 같은 경우에는 랜드로버랑 지향점이 상당히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이 고급 SUV를 가지고 오프로드 주행을 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으시겠지만 말씀드린 대로 서스펜션의 높낮이가 조절이 되기 때문에 서스펜션을 최대로 올리면 거의 30cm 정도 차고가 올라갑니다. 그러면은 오프로드 주행, 웬만한 그런 큰 돌이나 이런 장애물 같은 경우에도 그랜드 체로키가 극복이 가능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프리미엄 브랜드의 럭셔리한 SUV만을 지향한 것이 아니라 이 차량은 오프로드 주행이 필요할 때는 오프로드 주행도 가능한 차량이라는 걸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차량의 정숙성 부분에서는 뭐 아주 정숙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 차가 고급 SUV는 맞지만 엔진에서 들려오는 이런 음색이나 하체에서 유입되는 소음이나 이런 부분은 프리미엄 브랜드보다는 확실히 좀 있습니다. 그래서 가솔린 모델을 자꾸 추천을 드리는 게 이 6기통짜리 디젤 엔진도 충분히 훌륭한 엔진이기는 하지만 3.6L V6 가솔린 엔진 같은 경우에는 미국 가솔린 대배기량 엔진에서 느껴지는 그런 감성들이 느껴지기 때문에 뭐 독자분들도 아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약간 머슬카를 타는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 그랜드 체로키가 엄청 정숙한 차량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아마 지금 엔진의 이런 소음 부분이 아마 잘 들리실 거예요. 근데 가솔린 엔진 같은 경우에는 고배기량 자연흡기 엔진에서 오는 그런 머슬카 같은 소리가 차내로 유입이 되기 때문에 듣기가 좋은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디젤 엔진보다는 확실히 감성적인 측면에서 정통 미국 SUV를 타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 확실히 들기 때문에 만족감이
있는 편이죠. 그 부분들을 경험을 해보시면 4기통 가솔린 엔진에서는 느끼기 어려운 그런 주행의 질감, 엔진의 회전 질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경험해보면 경험해볼수록 매력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그랜드 체로키를 좋아하다 보니까 설명이 좀 감성적인 부분이 많이 들어간 것 같은데, 아무튼 이 차량은 막 빠릿빠릿하게 움직이는 차량은 아니에요. 그래서 고속 주행 그리고 장거리 주행에 적합한 차량이고, 실제로 미국 차 리뷰할 때마다 말씀드리는데 미국 차들은 장거리 주행이 많다 보니까 고속 안정감 그리고 고속 주행 시 편안함, 이게 상당히 중요한 그 덕목입니다. 미국 차에 그 부분이 아주 최적화된 차량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차체가 크고 또 2열 승차감도 상당히 좋거든요. 그리고 적재 공간도 넓죠. 그렇기 때문에 레저 활동에 정말 적합한 차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캠핑이라든지 뭐 서핑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차박이라든지 여러 가지 활용도가 높다는 점,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차고가 조절이 되기 때문에 험로도 얼마든지 주파가 되고, 사실 랭글러 루비콘 모델 못지않은 이 험로 주파 능력을 갖고 있는데, 그 부분은 또 기회가 되면은 험로 주파하는 모습을 따로 또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그랜드 체로키 리뷰를 잘 하려고 상당히 장거리를 주행을 했습니다. 600km 이상 주행을 했고요. 연비는 11.7km/L가 나왔습니다. 연비 신경 안 쓰고 다양한 테스트를 진행했는데 11.7km/L가 나왔고요. 제 생각에는 조금 이렇게 연비 운전하면은 12km/L 정도는 충분히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가솔린 모델 같은 경우에도 말씀을 드리면, 가솔린 모델은 리터당 9km 정도를 주행이 가능한 것으로 제가 테스트를 했고요. 디젤 모델이 연비가 조금 더 나은 거는 맞지만 가솔린 모델이 또 주는 장점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주행거리가 많지 않으신 분들은 가솔린 모델을 구매하신 것도 더 추천을 드리고요. 가솔린 모델이 좀 더 저렴하다는 것도 장점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그랜드 체로키를 총평을 해보겠습니다. 2월 중순인데 눈이 많이 내렸죠. 눈이 강원도에는 엄청 눈이 많이 내렸고, 여기 경기도권도 눈이 많이 내렸는데, 우선 눈이 많이 내리는 가운데에서도 도로에 막 이렇게 쌓여 있을 정도로 이렇게 많이 내렸는데, 상시 사륜 구동 시스템이 상당히 탁월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오토 모드로 나왔을 때도 특별히 이상은 없었는데, 제가 일부러 스노우 모드를 체크를 해봤어요. 그래서 노면에 눈이 쌓인 곳을 이렇게 가봤는데, 스노우 주행 모드에서는 구동력을 상당히 좀 부드럽게 분출하려고 전자식으로 조절하는 부분을 확실히 체감할 수가 있었고요. 노면에 눈이 상당히 많은 이런 상황에서도 스노우 모드로 주행을 하니까 운전자가 체감될 정도로 상당히 안정적인 트랙션을 보여줬습니다. 상시 사륜구동 시스템이 탑재가 돼서 사륜구동의 어떻게 보면은 원조격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지프의 그런 매력이 이런 눈길에서 확실히 발휘가 되는 부분이죠. 그리고 일상적인 주행에서도 눈이 많이 왔다든지 아니면 비가 폭우가 내린다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똑똑한 사륜구동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다는 점은 그랜드 체로키의 최대 장점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리뷰에서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승차감이 상당히 뛰어나고 에어 서스펜션의 유무를 떠나서 승차감 자체가 상당히 좋은 차종이기 때문에 시승을 꼭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아쉬운 점은 ADAS 시스템의 차선 유지 장치가 최근 나오는 차량들만큼 아주 정중앙을 잘 맞춰준다기보다는 차선을 이탈하는 거를 방지시켜주는 정도에 그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아쉽다고 생각이 됩니다. 대신에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기능은 차간 거리를 잘 유지를 하면서 앞차와의 간격을 잘 유지하면서 잘 따라가준 부분은 상당히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독자분들, 오늘 눈이 많이 왔는데요. 우선은 그랜드 체로키, 제가 제일 갖고 싶은 차량을 리뷰를 하게 돼서 상당히 기분이 좋고, 이 차량을 좀 소개시켜 드리고 싶었어요. 물론 더 좋은, 더 비싼 SUV들도 있지만 이 차가 조금 저평가되는 것 같아서 좀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소개해드려서 좀 기분이 좋네요. 저도 대형 SUV들이 요즘에 막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출시된 지는 좀 오래된 건 맞죠. 10년 가까이 됐으니까 오래된 건 맞는데, 그만큼 농익은 상품성을 갖추고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뭐 대형 SUV를 고민하고 계시다면은 네, 그랜 체로키 가솔린 모델, 뭐 디젤 모델도 좋지만 가솔린 모델을 꼭 한번 시승을 해보시고 차량을 제대로 한번 평가를 해보시고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독자분들 감사합니다. 좋은 자동차 컨텐츠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